그러니까 산림에 잣나무와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채성충병을 매개하는 그 병을 옮기고 다니는 딱정벌레가 흔히 두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 종은 솔수염 하늘소와 한 종은 북방수염 하늘소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 두 종을 기생하는 기생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 외부 기생벌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유충 몸 위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서 유충이 부화를 아래에서 유충이 부화를 하면은 유충이 이제 그 하늘소의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먹고 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소 유충은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 벌은 나와서 우화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약을 쓰지 않아도 이런 벌들을 저희가 산에 많이 방사를 한다면은, 따로 산에서 작물 보호제를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개충의 밀도가 떨어질 거고, 매개충의 밀도가 떨어지면은 소나무채성충이 번지는 확산하는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실험 사이트는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은 북방수염하늘소가 이 소나무채성충병을 매개를 하고, 대전 이남 지역은 북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매개를 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두 매개충 두 종이 다 분포를 하는 곳이 이제 포항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소나무채성충병의 피해가 좀 심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실험을 합니다. 이 센티널 로고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 센티널 로고는 뭐냐,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의 성충으로부터, 어른벌레로부터 알을 받은 산란목이거든요. 그 산란목을 저희가 사이트를 3개를 나눠서 실험 장소에 가서 나무에 로프를 이용을 해서 그 나무 토막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알도 있을 거고 유충도 있을 거거든요. 하늘소에. 그 하늘소의 알이나 유충에 기생하는 기생벌들이 와서 기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알을 낳게 되면은 저희가 그 나무를 약 2주 뒤에, 한 번 설치하는 기간이 2주 걸리거든요. 2주 뒤에 수거를 하는가 동시에 새로운 나무로 바꿔서 또 설치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설치를 수거하고 설치를 반복을 해서 실험실로 갖고 와서 그 나무 센티널 로고의 나무 껍질을 다 까게 됩니다. 센티널 로고는 잣나무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잣나무의 껍질이 얇아서 나무를 다루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센티널 로고를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서, 껍질을 벗길 때는 이제 요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고요. 칼을 다룰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기생벌이 나왔을 시 따로 사육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는 작은 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1온스짜리 커피통을 써요. 이걸 가지고 한 마리씩 보관을 해서 여기 이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죠. 자, 나무 껍질을 깔 때는 안에 혹시나 모를 기생벌 유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까야 합니다. 그냥 가운데부터 까면 안 되고요, 절대. 여기 있는 건 이제 건강한 하늘소 유충이고요. 이렇게 건강한 하늘소 유충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찾으려고 했던 거는 이 하늘소 유충보다는 이 건강한 어린 하늘소의 유충에, 하늘소의 어린 유충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는 기생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생벌이 나오지 않았고요.
예. 이게 이제 많이 기생을 할 때는 100% 기생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늘소가 먼저 와서 여기를 물어 뜯으면서 에그핏을 만들어요. 산란흔이라고 하거든요. 그 에그핏을 만들면은 그 에그핏을 만들면서 나무에 즙액이 나오는데 그걸 일단 먼저 냄새를 맡고 일로 와서 그 기생벌을 더듬이로 요 위를 짚고 다닙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짚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디깅이라고 하는데 그 디깅을 통해서 유충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유충을 찾을 때는 그 유충이 애벌레가 나무 안에서 긁는 소리랑 그 다음에 열 뭐 이런 걸로 찾습니다. 찾으면은 산란관을 통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산란관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산란관으로 뚫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산란관을 딱 뚫으면은 유충 위에 바로 몸의 위에다가 알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알을 낳을 때는 보통 유충의 크기는 그 하늘소 유충의 크기는 기생벌들은 이제 진동의 크기로 유충의 크기를 가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충이 크면은 알을 좀 많이 낳는 편이고 유충이 작으면 알을 좀 적게 낳는 편인데 아마 그 대상 기주의 크기에 따라 알을 낳는 개수를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해체를 하면서 나온 이렇게 하늘소 유충들은 따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인공 먹이를 통해서 키웁니다. 성충이 또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가지고 기생벌을 찾는 실험을 또 하고 혹은 기생벌을 대량 증식하는 실험을 또 하고 또 나온 유충들은 이렇게 또 성충까지 키워내는 거죠. 찾았습니다. 자, 지금 나무를 해체하다가 기생벌을 찾았습니다. 기생벌의 지금 얘는 기생벌의 번데기 스테이지고요. 번데기 단계인데 솔수염 하우스가 파놓은 이 갱도 안에 솔수염 하우스를 흡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작은 번데기 방을 만듭니다. 여기 하얀색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번데기 방을 만들고 약 한 2주 뒤에는 얼음벌레로 우화를 하게 됩니다. 요소 떼어내지 않고 갱도 부분을 그대로 오려서 케이지에 넣어주게 되고요. 넣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 나무를 해체했던 날짜, 오늘 날짜가 되겠죠. 날짜를 적어주시고 얘네가 이제 보통 이런 고치벌들은 외부 기생벌이 많거든요. 외부 기생벌들은 이제 엑토파라시토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토파라시토라고 글자를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몇 마리가 있었는지 같이 기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작은 애들을 보면 모기라고 생각을 하죠. 모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기는 엄연히 파리 모기입니다. 파리 모기의 특징은 가장 큰 첫 번째는 날개의 개수입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날개 2쌍, 다리 3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곤충이라고 하는데 파리는 이 뒷날개가 태아가 돼서 평균곤이라는 기관으로 태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날개만 있고 뒷날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벌 같은 경우는 앞뒤날개가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흔히 여름에 꽃 이런 데 주변을 보면은 벌을 닮은 무늬의 등에 꽃등에들이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사실 걔네들은 벌처럼 쏘는 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꿀벌이나 아니 혹은 말벌로 의태를 하는데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 날개가 한 쌍인 곤충들은 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곤충들은 겨울에 월동을 하는데 걔네들이 얼어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무 속이나 흙 속 아니면 돌 틈 뭐 이런 데서 월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걔네들 몸에서 겨울에도 얼지 않게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 때문에 곤충이 겨울에 월동을 하면서도 죽지 않는 이유죠. 여 위까지 올라와서 솜에 묻어있는 꿀을 핥아먹게 되는 거죠.